두 개 사용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will과 can이 같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 입에서 로얄 젤리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토익 시즌 2 11번째 시간이고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그 새해 첫 업로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Part 7 강의를 좀 다뤄보셨기 때문에 다시 Part 5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문제 먼저 5개 푸시고 자, 돌아오셔서 해설 강의로 저 다시 한번 만나시면 되겠어요. 꼭 다시 돌아와 주실 거죠? 토익 RC.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을 좀 시작하면 선택지의 품사부터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다 다르죠?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확인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B번은 동사도 되지만 과거분사도 될 수 있고요. 자, C번은 confirm 할 만한, 확인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서 able이 붙으면 형용사죠. 자, D번의 confirmation이라고 하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품사 정리가 이 정도로 됐으면 이거는 구조 및 어형의 유형이 정확하게 맞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자, 동사가 보이나요? 네, serves라고 하는 동사가 딱 보여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자, serves가 동사고 이하에 as가 나와 있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숙달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serve as의 as는 전치사다라고 단박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치가 많지 않게 되면 그 이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as의 품사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접속사로서 as가 사용되는 케이스에는 의미가 대여섯 가지 정도 토익에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 오늘은 자, 접속사 as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as 이하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와 있으면 이 접속사로서 판단을 하고 추가 설명을 제가 했을 텐데 보니까 빈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는 that 이하에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that이 없었더라면 as는 접속사고 이하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접속사 that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절은 앞쪽에 있는 요 녀석을 수식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as는 뭐예요? 접속사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as 이하에는 이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as는 전치사가 되는 것인데 자, 전치사 as는 자,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뭐뭐로서의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태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뭐뭐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as를 어떻게 쓰죠? as 이렇게 샌드위치로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요거는 식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전치사로 쓰이고 접속사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뭐뭐만큼 혹은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만큼 둘 다 성립되기 때문에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다. 3번으로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1번만 토익에서는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 1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자,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명사처럼 생긴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건 뭐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D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빨리 앞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어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시고 어휘는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덩어리들, 말뭉치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자,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자타동사가 다 있는데 자동사로 사용되면 일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receipt는 영수증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영자 숫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무슨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사물이 주어가 될 때는 기능을 하다.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뭐로서 일을 하는지, 무엇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자, 전치사 as가 굉장히 자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serve는 자동사로 사용될 때 전치사 as를 참 많이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뭉치를 기억하시면 아까처럼 복잡하게 무슨 that 이하의 주어 동사가 있는데 걔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수식절이고 얘를 다 지우고 나면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s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serve as 다음에 뭐뭐로써 기능을 하는 거구나. 정답은 D.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필요한 어구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린 거니까 자, serve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중요 동사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플러스 알파로 serve가 이제 타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서빙하다 알죠? 음식 따위를 제공하다, 나르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그 뜻까지 알아두시면 매우 중요한 동사 serve에 대한 정리까지도 제가 추가 정리를 잘 해드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너무 쉽죠? 자, 2번으로 가시면 2번은 어떻습니까? 2번 문제는 1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보니까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달라요. automate는 무엇을 자동화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B번은 형용사고요. 자, C번은 당연히 동사분사, D번은 automatically 부사가 되겠어요. 자, 앞쪽에 여러분들 그 will be able to가 나와 있는데 will be able to가 자, 이 문제의 핵심 관건이죠. 조동사를 말이에요.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be able to는 왜 태어났을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곁가지로 살짝 1분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can이 있는데 왜 be able to가 태어났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동사가 2개 사용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will과 can이 같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뭐뭐 해야만 된다가 must라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는 어떻게 돼요? will, must. 근데 조동사 2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쓰는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의미는 조동사인데 일반적인 동사의 꼴을 갖추고 있는 이런 땜빵 조동사, 공식 용어로는 대형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must 대신에 뭐가 있어요? have to. will 대신에 뭐가 있어요? be going to. can 대신에 뭐가 있어요? be able t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대형 조동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 will be able to는 will과 can의 결합이다 라고 본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고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 자리예요? 아니, 그 다음에는 문장에 자,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는 자리죠. 자, 그래서 자, 프로세스가 이제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동사로는 처리하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 주문들을 처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처리한다. 맥락상으로도 부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지만 자,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타동사와 목적어 삼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 다음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누가 답이다? 부사가 답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문제는 1번보다 훨씬 더 간소하게 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정답을 찾는 과정보다
조동사 두 개를 연속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의 조동사들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과 그 대용 조동사의 종류들을 잘 익혀두시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The next. 자, 3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 어때요? 뭐 품사가 서로 다 다르네요. 자, propose는 당연히 동사고요. proposal 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C번과 D번은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안하다의 뜻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빈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서로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빈칸이 누구 자리인지를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앞쪽에 vice president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보이나요? 네, 여기 are scheduled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대시 없었으면 앞에 있는 vice president가 to 이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동사였겠지만 대시 이미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 바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나와 있으므로 자, 이거는 뭐뭐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형용사절이다 라고 하면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장 안에. 따라서 빈칸은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선택지 중에 동사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 그 정답 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3번 문제는 아주 빠르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초짜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걸 판단하고 정답을 B번에다 확정하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고고! 4번은 ABCD가 어때요? 자, 전체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네요. A, B는 동사고 C는 명사고 D번은 동명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우리가 좀 해봤더니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장에 지금 이렇게 주어가 제시되어 있고 자전거 파는 가게예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open이라고 하는 보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open은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로서 열려져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 자전거 점포가 자, 오픈이 돼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문장이 이미 완전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뜬금없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일단 소거해야 되는 선택지는 A번과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C와 D 중에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C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합명사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나요? 자, 명사는 얼마든지 복합명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앞쪽에서 배웠어요. 아유, 요 설명이 5분짜리인데 요거 안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자, 야구모자, 책가방처럼 복합명사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business beginner라고 하면 사업의 초심자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자전거 점포가 사업을 하는 초심자를 위해서 오픈이 돼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픈이 돼 있다? 오픈이 될 거다? 5월 31일 날? 이거는 맥락상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구조상으로 지금 구조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데 구조상으로 복합명사 구성이 되지만 내용상 C번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C번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잘 버리실 거죠? 자, 그래서 C번 여러분들 치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D번은 어떻습니까? D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끊어지고 ing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분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말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5월 31일 금요일 날에 시작될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사업체가 언제 시작돼요? 자, 그래서 5월 31일 날 금요일 날에 시작되는 그런 사업 있죠? 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샵이 오픈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대단히 타당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분사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D번에다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해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제 살짝 미봉책으로 가려두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 beginning on Friday, May 31st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나오시고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다 지우고 갑시다. 그러니까 요 표현이 자 beginning on Friday, May 31st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의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저한테 어떤 화살이 날라올까요? 저 집에 갈 때 이제 그 철모 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벽돌 들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거짓말했어? 이게 분사인데 왜 부사 자리에 왔어? 이거 뭐야? 지난번에 설명해 준 거랑 다르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따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똑똑하고 예리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실을 이야기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구문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제가? 비정상적인 어떤 특별한 룰을 가진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의 룰은 뭔데요? 접속사가 있어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주로. 혹은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오는 일반적인 절입니다. 여기에서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어때요? ing의 분사로 단축한 특별 문장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결국 부사절 혹은 and절을 ing로 시작하는 그런 구로 단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읽는 사람이 말이에요. 맥락에 맞추어서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시켜서 해석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문을 통해서 볼까요? 벨이라고 하는 분이 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속사 어떻게?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뭘로 바꿔요? ing를 바꾸는 거죠. 선생님 좀 짧게 좀 해줘요. 아, 죄송해요. 그래도 할 거는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세상에나.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도착했었을 때 나한테 전화했다라는 문장인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뭘로 바꿨어요? ing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매우 흉측하게도 ing가 누구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사절을 줄여놓은 자리에 부사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혹은 and를 축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nd절을 축약한 그런 상황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앞으로 ing는요. 여러분들 명사 자리에 나오면 동명사, 형용사 자리에 나오면 분사인데요. 명사, 형용사 자리가 아닌 부사 자리에 떨렁 나와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약속된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생략된 접속사를 적절하게 복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문장에서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자르면 앞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월 30일 날 시작을 해서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starting과 함께 토익에서는요.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분사구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구문 이론 배우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starting, beginning 다음에 시점이 나오게 되면 언제 시작하여 라고 하는 자, 그런 하나의 관용구처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토익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영어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학생들은 이걸 여기서 딱 잘라서 내가 굉장히 많이 본 분사구문의 일종이야, 이건 관용 표현이야 라고 이렇게 암기해두고 문제를 푸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문제 정답 D번으로 확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근거를 드리기 위해서 분사구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꼼꼼하고 촘촘하게 자, 리뷰 잘 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쉽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구조 및 어형이잖아요. 품사가 다를 거예요. 자,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그만할게요. 자, B번도 넘어갈게요. 부사입니다. 또한 역시. C번은 전치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거는 while이라고 하는 자, 접속사와 품사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1번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 while은 접속사로만 쓰이고 during은 똑같은 의미인데 전치사로만 쓰인다. 연결사 중에 전치사, 접속사, 분리형들은 꼭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자, 우리가 despite과 그 다음에 although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같이 선택지로 나오게 되면 구분 잘 하시고요. 다만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십수번 얘기가 나오겠으나 2번의 뜻으로도 아주 자주 사용되고 토익에는 1년에 2번 내지 3번씩 2번의 뜻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D번에 either도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either A or B 이렇게 세트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품사 관계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장에 주어 동사가 앞에 보이고요. 뒤쪽에도 주어 동사가 보여요.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려면 여기는 접속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 B번과 C번은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됩니다. 자, D번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D번이 접속사로 쓰이더라도 이거는 세트로 사용돼야 된다 그랬죠.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구조가 전혀 안 와 있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해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와 어형으로 풀어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형은 아니고요. 구조 유형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바로 A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구조 및 어형에 대해서는 이제 반복되는 구조 및 어형과 관련된 설명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치 않다가 자, 이제 반복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숙달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모두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